네, 과연 알트 시즌 언제쯤 도래하게 될 것인가? 알트 시즌 인덱스 현재 4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 전과 동일한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고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 기준점은 75. 지금 뭐 일부 알트들 펌핑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알트코인 차트 몇 개 볼 건데 이거 도치코인입니다. 도치코인 월간 차트예요. 지금 도치가 펌핑이 나와줬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 이슈로 인해서. 근데 월간 차트를 보면 지금 2021년 요때 기억나실 거예요. 투더문 했을 때 빵 하고 올라갔을 때를 빼고 상당히 큰 요때 수준의 지금 장대 양봉이 월간 차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더 반등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홀더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쁜 한 달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도치코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찜을 해버린 X 플랫폼에서 페이먼트 결제를 올해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지원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도치가 지금 꼽히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을 타고 지금 아주 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늘상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지금 급증했습니다. 25일에 한 1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20억 달러 두 배로 지금 급증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 특히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 도치가 막 올라가서 더 올라가겠지라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올라타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반대 상황, 이건 지금 미결제 약정이 이 정도로 급증을 했다라는 것은 이 베팅이 어디로 나올지 지금 모른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더 크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로 초보자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기존에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의 어떤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지, 지금 그거를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잘못 올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트레이딩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잘 단기 대응하시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비교적 최근 이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급등 종목은 절대 올라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빡센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자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뇌동매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빡세게 스터디를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런 부분들, 누가 사라고 했다가 사면 큰일 납니다. 또 누가 팔라고 했다가 팔아도 후회할 가능성 높고, 그걸 모든 걸 다 내가 결정을 해야지. 근데 결정을 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만들려면 엄청 빡센 리서치 말고는 답이 없다더라. 일단 개미 투자자,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어떤 시장 대응 방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면 진짜 막 시끌시끌 할 거예요. 엄청난 노이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그때 이제 또 사자들, 이 사기꾼들 막 등장하고 막 이런 시기가 올 건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더 본격화될 건데, 그때 이 귀가 팔랑귀,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팔랑귀 성격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귀를 닫고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트레이딩의 경험이 있는 뭐 전문 트레이더, 전업 트레이더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크립토 시장에서의 투자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노려봐야지, 한 방에 대박 이런 거 없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이 좋아서 한 방에 대박을 얻은 사람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방에 또 쪽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한방, 무슨 도박하듯이 투자 시장을 바라보면 항상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이제 멤버십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신규로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얘기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거래량도 엄청 늘었더라고요. 24시간 거래량이 이번 주 초반 평균이 30억 달러였는데 지금 최근 24시간 64억 달러. 근데 미결제 약정 2배 급증. 이 초보자들 신규 진입은 되게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냥 한 번 더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니어가 지금 AI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인데 니어가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로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작년 엄청 올랐죠. 그러고 나서 조정 그리고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피보나치 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뭐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조정받고 반등할지 여기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니어나 AI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폭등한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신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이다. 이거는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폭등한 거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이잖아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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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 셀하냐? 마이클 셀런 그러잖아요. 영원히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분할 매수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케이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막 5% 10%만 조정 와도 내 심장이 막 벌렁거리는 그런 아직 약간 멘탈이 그렇게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거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프로젝트라도 니어는 AI 테마에서는 1등이에요. 1등 대장인데 지금 이게 1등이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개미들이 견디기가 투자 경험이 특히 되게 얕으신 분들이 이건 경험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에서 이런 거 이게 나왔는데 지금 신규 들어간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다라는 걸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늘상 신규로 진입할 때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때 들어가면 뭐예요? 손실 보는데 가급적이면 좀 저가해서 조정이 나오니까 모든 급등 뒤에는 급락이 오고 모든 급락 뒤에는 급등이 온다라는 거를 그냥 기본 패턴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초보자도 저는 이 시장에서 승산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남들 뭔가 이 시기가 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이렇게 반등하면 이때 포모 그나마 여기서 들어가면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까지 수익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포모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조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 이게 초보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어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조정 가능성이 이 피보나치 레벨로 봤을 때 꽤 의미 있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이거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패치 얘기 많이 했었는데 패치, 오션 프로토콜 그리고 싱귤러리티 이 세 개가 AI 테마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종목들이고 나름의 시총 사이즈도 이 테마 안에서는 있는 종목들인데 얘들이 이번에 어벤져스 팀을 꾸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슈퍼 얼라이언스 토큰을 발행하겠다. 그 토큰의 이름은 ASI. 와, 이거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패치 가격이 지금 약간 단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병합이 되고 나면 패치 하나는 1ASI 당연하죠. 패치가 제일 비싸니까 그 오션 프로토콜 한 개는 0.433226 ASI 그 다음에 싱글러리티 한 개는 0.433350 ASI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소들과도 협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될 텐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리브랜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임팩트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AI 테마가 워낙 이게 단기 테마주라고 바라보기에는 강력한 시대적인 임팩트가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별 재밌는 상황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 AI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AI 테마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크립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테마주를 대응한다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테마가 힘을 받으면 폭등을 하는데 테마에 힘이 빠지면 폭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주는 항상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잘 보셔야 되고, AI 테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폭등을 워낙 강력하게 무슨 밈코인 펌핑하듯이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버블이다.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버블일까? 어디까지가 버블일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굳이 꼭 이 종목들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흐름들, 야 진짜 재밌는 상황들도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얘네들 세 개가 합쳐지면 시총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재밌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팬텀 차트, 팬텀 주간 차트인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네요. 주간 차트에서 이번에 지금 지지까지 받아주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하락할 가능성 당연히 있죠. 그래서 팬텀 홀더분들 일단 꽤 의미 있는 폭등을 했다. 꽤 의미 있는 폭등을 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카바인데 3데이 차트예요. 사실 저는 카바라는 종목에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3데이 차트가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월드 오브 차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3데이 차트가 되게 예쁘네 이 생각이 들어서 축적 과정이 꽤 길었더라고요. 지금 1년 반 정도? 축적이 꽤 길었고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대한 리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돌파 지지 성공하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애매한데 카바 홀더분들 보니까 OPT액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바 홀더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재밌는 상황이다. 그래 두들기고 있고 이번에 성공하면 갈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조금 더 이런 축적의 시간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은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만약에 이 시기에서 이 시기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급반등이 만약에 잘 나와준다라면 한 8만 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발생해 준다라면 카바 같은 지금 이런 차트가 많아요. 알트들 중에 이런 비슷한 모양을 가진 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3데이 차트가 조금 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관심 있는 알트의 위클리 차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런 차트들을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알트 시즌 대비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차트 조금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기 대응이 아니고 하루 이틀 대응하시는 거 말고 중장기 좀 보시는 분들은 주간 차트 통해서도 판단 많이 하시니까 약간 신규 초보자분들도 주간 차트나 이런 좀 중장기 대응하는 종목들은 주간 차트, 월간 차트 흐름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칙, 내공들을 쌓아가시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세장 국면에서 의미 있는 대응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XRP, 와 XRP 머리 아프죠? XRP 홀더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리플 XRP. 워낙 한 2018년 전후 시점에서 가격도 폭등을 많이 했었고 요때죠? 폭등을 많이 이거 2주 차트입니다. 2주 차트. 폭등을 크게 해주고 국경 간 송금 혁신이라는 굉장히 눈에 선명한 체감이 되는 블록체인 혁신을 단행을 하면서 그 결과물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단순 비전이 아니고 이미 눈앞에 있는 혁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관심을 끌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소송 이슈 때문에 가격 꼬라박았고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실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이게 2020년도 그 12월 20일 SEC가 기소했을 때 이 상황이거든요. 이미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들어오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되게 XRP가 참 애증의 종목으로 평가가 되곤 하는데 사실 XRP에만 몰빵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정서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XRP에만 몰빵을 하고 XRP만 바라보기에는 사실 조금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가 되게 좀 다각화되어 있는데 예전엔 XRP 비중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 재정립을 하면서 저도 XRP 비중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수익화도 많이 했고 그래서 XRP 홀더분들 중에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XRP 하나에만 목매시기에는 시장 장세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지금 뭐 일단 펌핑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 알트 시즌 시작도 안 했다라고 알트 시즌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XRP를 그냥 버리기에는 또 이게 애증이 있잖아요. 애와 증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약간 부부 관계 같아요. 그래서 XRP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차트적으로도 되게 XRP 차트가 예쁘다라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간 차트를 통해 봐도 에그라 크립토가 어, 블루 라인 정도로만 가줘도 4달러, 그린 라인으로까지 가주면 5달러, 5.5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예쁘게 움직이고 있고 이슈적으로도 긍정적인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기대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데, 소송이라는 변수가 워낙 크다라는 점, 그걸로 인해서 2020년 12월 20일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긍정적인 정서가 조성돼 있다라는 점, 이건 되게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실 XRP는 이더리움과 같은 형태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태로 잘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워낙 강력해요. 파트너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과연 한 1, 2년 안에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4, 5년 이상이 걸릴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1심 판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XRP를 계속 뭐 적든 많든 끌고 갈지, 아니면 정말 XRP와는 조금 기회비용의 측면을 생각을 해서 그냥 뜨거운 안녕을 하게 될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뜨거운 안녕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 참 애증의 종목이고 홀더분들은 많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리또석이란 단어가 되게 이제 거의 표준어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애증의 종목인데, XRP 홀더분들은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상황 바라보시고,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XRP 하나에만 목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XRP를 통해서 이 시장을 되게 직접적으로 공부가 됐을 거고, 그렇게 내공이 좀 쌓이셨을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계기, 그러니까 XRP를 통해서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답이 없잖아요. 실제로 뭐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은 해도 XRP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어서 흥미로운 종목이에요. 흥미로운 종목이고, 특히 리얼 월드 에셋이 지금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왜? 블랙록이 쏘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홍콩 통화청과 작년에 리플이 CBDC 파일럿을 진행했을 때 리플랩스가 담당했던 게 부동산 자산의 NFT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예민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이슈를 리플랩스가 함께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잘하게 뭐 이런 뭐 어떤 실물 자산 토큰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동산 무지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과 리얼 월드 에셋 이슈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국경 간 송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혁신의 주인공, 주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런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뭐 빠르면 2분기나 3분기에 나올지 않을까 싶은 거죠. 특히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판결 결과 보면은 대충 분위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홀더분들 참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요건 이제 개인의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대응하셔도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테마별로 우리가 조금 이번 강세장 전반을 뭐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테마들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물론 이 테마에 담긴 종목들이 되게 이렇게 조금 약간 결이 좀 안 맞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런 것들 안에 담긴 종목보다는 이 테마 자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핫한 게 리얼월드 에셋 이슈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관심이 있거나 좀 알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다만 요 상위 두 개, 요것들이 최근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다 정도만 뭐 알고 있는 수준인데, 리얼월드 에셋과 관련해서도 과거 저번 강세장 때 예를 들면 뭐 솔라나나 폴리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신규 프로젝트인데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강세장을 거치면서 뭐 고럴 정도의 약간 이 스몰캡 사이즈의 신규 종목들인 것 같고, AI 테마 뭐 많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뭐 렌더 패치, 싱귤러리티 등등 이런 종목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렌더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뭐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패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어벤져스 팀을 꾸리는 지금 이슈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고, 디파이야 뭐 전통적인 캐릭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뭐 링크 체인링크 들어가 있는데, 사실 체인링크를 디파이로 넣기에는 체인링크가 워낙 뭐 하던 일이 많죠. 리얼 월드 에셋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고, 실물 자산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체인링크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에서 스몰캡 얘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망할지도 모르잖아,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체인링크 모아가시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월드 에셋이 어쨌든 굉장히 큰 화두다. 예, 뭐 그런 거, 뭐 리도, 뭐 에이브 이런 거 다 훌륭하죠. 훌륭하고 가능성, 잠재력이 되게 높은 프로젝트들이고, 레이어 1에서도 뭐 전 개인적으로는 인젝티브와 아발란체가 여기서 좀 눈에 띄고, 게이밍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게이밍 프로젝트는 또 그런데 이제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이슈와 연결지어서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카테고리니까 함께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이 중에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사실 이게 익명성의 이슈로 이렇게 더해지면서 약간 뭐 사기성 악용 우려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 거의 상폐된 종목들도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테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테마 자체를 본다라면 리얼 월드 에셋, AI 이건 기본이죠. 디파이나 뭐 레이어 1 같은 경우 기본이고, 이번 사이클에 저번 사이클엔 없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테마, 그래서 이 테마를 중심으로 놓고, 그렇다고 여기 뭔지도 모르는 이런 친구들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잘 선정할 수 있는 리서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뭐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 이번 강세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